안녕하십니까.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트남 신부가 다문화센터에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변심했습니다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이 고민 상담이 있으신 이 남편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 신랑 나이는 60대 초반이고 신부 나이는 한 40 초반 정도 된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고민이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아내가 한국 입국하고 3개월 동안은 그래도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 이렇게 지내고 이제 잘 적응하고 하는데 다문화센터를 다녀오고 나서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니까는 갑자기 돈을 벌러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고 소홀해지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해 보니까 이제 그 남성분께서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물어봤어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딱 나오더라고. 돈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전에는 자기가 이제 벌이가 괜찮으니까 내가 이제 베트남에 있었을 때도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줬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이제 50만 원씩 생활비를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좀 생활비를 뭐 2, 30만 원 밖에는 못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돈을 벌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성분께서 이제 화가 막 팍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또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또 아내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하니까 신부가 가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님께서 생활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자기도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 급발진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내가 사장님한테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성이 뭐 일을 하러 뭐 기숙사를 잡고 나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식당 일을 하든 뭐,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장님께서는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부 생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출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남성분도 그럼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너무 내가 급발진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지금 뭐 연락이 되시나요? 이제 물어보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카톡을 해도 뭐 영상 통화를 해도, 그리고 이제 그 신부의 그 친인척들한테도 전화하고 뭐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도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이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다행으로 이제 아내하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도록 이제 얘기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혹시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봤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분께서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맞선 보고 데이트 해보고 뭐 이런저런 뭐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그래도 이제 뭐 밝게 뭐 나를 맞이해주고 그리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여성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여성도 나이가 한 40 초반 정도 됐고 또 자녀도 하나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 저도 뭐 자녀도 없고 하니까 적적하진 않겠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현지에서 데이트하고서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이 이제 이 여성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이제 처갓집에도 뭐 왔다 갔다 뭐 방문도 하면서 이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서운한 부분이 뭐냐고 제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보니까 이제 뭐 베트남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아내하고 뭐 데이트하고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옷에 땀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옷을 빨아주지도 않고 땀이 젖어 있는 채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한국 갈 때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서로 이제 뭐 씻고 샤워하고 하다 보면 이제 속옷이 나오잖아요. 빨래 할 수 있는 속옷. 그러면은 자기 그 팬티를 이렇게 들고서는 코를 이렇게 하면서 또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관계 할 때도 성관계 하고 날 때에는 그래도 이제 뭐 아내가 뭐 받아주고 했는데 이제 성관계가 끝나고 났을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팔베개를 할 수도 있고 뭐 백허그를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리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리를 뭐 잡고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아라. 나 손대는 거 되게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격양된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 현지에서 그런 전조 증상이 사장님하고 그 여성분하고 사이에 다 있는데 왜 결혼을 하셨냐? 제가 이제 반문을 했어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사장님을 남편으로서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여자가 자기랑 결혼한 남자 옷을 땀에 이제 젖어 있는 이런 옷을 봉투에다가 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냐. 다 빨래해서 빨래 걸어주고 속옷도 빨래해서 걸어주고 다 하는데 사장님이 베트남에 갔을 때 그리고 남편 겸 사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가 뭐 옷 싹 벗어놔도 빨래해서 다 널어놓고 빨래 다 마무리 되면은 개서 주고 하는 게 베트남 와이프 뭐 베트남 뭐 장모님 그런 분들이시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사장님을 남편으로서 존중한 것도 없고 그리고 사위로서 대접을 해준 게 전혀 없는 거다. 아니 어떤 누가 속옷을 이렇게 막 똥 묻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코 잡고서는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리고 잠자리도 마찬가지다.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잠자리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편안하게 서로 뭐 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장님을 남편으로 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 주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고 또 한국에 와서 부부 생활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왜 그때 그런 조언을 이렇게 해줬으면 그냥 이 여성하고 이제 끝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된다. 왜냐면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이고 한국에서 뭐 결혼 생활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결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이제 국제 결혼을 소개해준 그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이거는 형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혼 전에 그런 전조 증상,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행동들과 언행들이 시작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서는, 형님,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여성으로 다시 맞선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선택은 남성이 하는 거죠. 아니야, 그냥 내가 한번 더 믿고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이 남성은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왜? 이런 부분에서 캐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남성분은 그래도 이제 동생을 믿겠죠. 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뭐 협의 이혼하고 나서 참 좋은 업체를 통해서 조금 더 내가 현실적으로 상담도 좀 들어보고 현지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도 잡아줬다라고 하면 자기가 결혼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좀 넓었을 건데 좀 이러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제결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제 영상이 뭐 제가 뭐 국제결혼을 장려를 하고 그리고 국제결혼을 할 거면은 나하고 하자 뭐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국제결혼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정신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본인 외모, 나이, 경제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보고선 신부를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도 저쪽 업체는 뭐 20대 초반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뭐 대부분 그거야.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좀 외모가 좀 예쁘고 날씬하고 괜찮은 여성과 맞선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건부로 하실 거면 제가 소개해드리겠다.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결혼 생활로 잘 이어지고 한국에서 부부 생활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제 원망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도 잘 되고 내가 힘들 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고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만나야지 결혼을 하더라도 잘 문제 해결이 있어도 부딪혀도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신부의 뭐 외모, 그리고 뭐 뚱뚱한지 날씬한지 귀여운지 예쁜지 뭐 신부의 그런 뭐 학력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뭐 전혀 안 보고 오로지 뭐 외모만 본다라고 하면 저도 해드릴 수 있다. 해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뭐 제 원망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또 딴 데 가시더라고요. 딴 데 가가지고 뭐 딴 데 가면 또 똑같죠. 그쪽이라고 뭐 틀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제2의 삶을 좀 더 이렇게 가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과 사실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보면은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주고 사실적인 부분 그리고 이상적인 부분을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업체가 나하고 맞으면 그 업체에서 진행하시면 돼요. 굳이 뭐 나한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뭐 국제결혼 진행하기 위한 뭐 돈벌이 수단을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도 저는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정말 저를 믿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목숨 걸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저는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카페에 보면은 아이 낳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8년 됐어요. 8년 하고 뭐 아기 낳고, 또 우리 와이프도 언어적으로도 뭐 국적도 취득도 다 했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다문화 부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이니까 이 한배 부부들 같은 경우는 저를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하고, 뭐 평생 동안 제가 술, 담배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어요. 당연히 뭐 연애 경험이라고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뭐 누구를 사귀지 않은 이상 뭐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뭐 저 여자도 만날 수 있고 뭐 다양한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사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 와서 아내가 한국 문화도 잘 알고, 한국 생활도 잘 알고, 그리고 한국어도 잘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사이도 어떻게 하면 좋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나서는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남성분들이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고민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부부 고민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저도 다 겪었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하고 뭐 국제 결혼이 아니어도 뭐 부부로서의 고민 상담이 있으면은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피해보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 남성분들의 이제 스펙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국제결혼 하지 말라고 저는 다시 타이르고 돌려보내요. 왜냐면 이 남성분이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밖에 급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나아요. 왜? 와이프랑 같이 살게 되면 와이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애기 태어나면 애기한테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제 결혼도 경제적으로 한 400 이상은 벌어야 된다. 최소 400 이상. 근데 그 이하가 되면 솔직한 얘기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라고 저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영상이 뭐 홍보 수단이라 뭐 홍보면 또 홍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홍보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이 뭐 마음에 들어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한 홍보 영상보다는 이분들이 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한국에서 한배 부부로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고민 상담이 있으면 또 이제 우리 와이프가 또 통역을 또 해주면서 또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영상을 이렇게 또 봐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이렇게 해줄수록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덜 볼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좀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제 영상에 뒤늦게 이제 접하신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당한 것 같다. 피해를 입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뒤늦게 안 나타나려면 제 영상이 좀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 또 이렇게 또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에 맞춰서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